자, 여야 구분 없이 어제 나왔던 전세계일보 사장의 국회 진출 때문에 이 사찰을 주제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법원만 했겠나? 현재는 무사할까? 바로 이 밖에 이해훈 의원의 얘기입니다. 실제 라디오 인터뷰 얘기인데 오늘 아침 상황입니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헌재 재판관들은 여기도 사찰당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알 수 없는 거죠. 아직 모를 뿐이지. 언론은 신문사에 어떻게 보면 상당히 주요 핵심 인사라고 하는 분의 뭐 해외에서의 오랜 옛날 몇 년 전의 행적, 요트를 탔다, 뭐 전쟁기를 탔다 이런 게 자세하게 나와서 그것도 국정원에서 미리 사찰해놨다? 아침 이 인터뷰를 들어보면요. 그러니까 언론이고 헌법재판이고 아직 뭐 무슨 근거를 갖고 하는 건 아닙니다만 왜 안 했겠느냐, 잘 모르지 않느냐,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군요. 뭐 이해훈 의원 입장에서는 뭐 어쨌든 대법원장의 동양보고 문건이 발견됐기 때문에 헌재 재판관이라고 없앨 가능성이 있느냐라는 뭐 합리적인 의심은 뭐 충분히 제기를 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이 문건의 내용들이 이것이 이제 불법적인 사찰이냐, 정치 사찰이라고 하죠. 아니면 단순한 어떤 동향을 청취해서 보고한 동향 보고냐, 그것에 대한 어떤 사실관계 확정부터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어떤 판단 여부를 좀 따져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건 어떻습니까? 이제 어제 나온 것 사찰이냐 아니면 동향 관찰이냐 뭐 다양한 해석이 가능합니다만 오늘 이제 야당에서는 발끈하고 나섰거든요. 자, 실제로 이게 아직 누가 쓴 것인지 어떻게 됐는지 아직 명확하게 공개되지 않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현재 청문회에서는 그 워터마크가 국정원에서 쓰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문서에 보시면 대비하고 기간을 규정했는데 저 기간은 어지간한 부서에서는 하지 않는데 네. 국정원에서 주로 쓰여지는 양식이다라고 지적하고 있어서 국정원에서 작성했다고 하는 것 같고 청와대에서는 국정원에서 작성했는지 모르지만 청와대에서 지시하거나 그러지 않았다라고 하는 현재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종이를 보면 복사한 건데 글자가 차라는 글자가 하나, 둘, 세 개 보이네요. 네, 맞습니다. 이제 저게 워터마크라는 이 용어로 불리고 있는 건데요. 저게 일반 용지와 전혀 외관상 다를 게 없는 용지입니다. 그런데 그냥 육안으로 보면 똑같다는 건가요? 예, 원본을 보면 전혀 이상이 없는 종이인데 저거를 복사를 하게 되면은 저런 글자가 뜨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외로 이런 문서가 유출되거나 아니면 복사를 한다거나 이러면은 그걸 막기 위한 조처로 보이는 이 종인데요. 저 종이가 저렇게 막 전혀 볼 수 없다거나 그런 종이는 아닙니다. 일각에서도 뭐 다른 뭐 공직 문서라든지 이런 문서에 가끔 사용되는 문서긴 하지만 일반 기업에도 뭐 그런 데가 예, 있죠. 맞습니다. 근데 저 위에 보면 이제 대외비라는 글. 그러니까 정윤회 문건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오른쪽 위 상단에 공직기관 비서관에서 만들었다. 네. 이런 글자가 적혀 있는데 저 문서 같은 경우에는 대외비 그리고 2007월 2월 7일까지 파기하라. 이런 글자가 적혀 있어서 저런 양식이 국정원의 문서다라는 이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문서를 보되 이거는 2월 7일 되면 딱 파기해라. 그때까지만 봐라. 그런 표시가 붙어 있네요. 네. 근데 뭐 만만한 게 뭐라고 뭐든지 터지면 다 국정원입니까? 국정원 증거를 지금 내놨는지 안 내놨는지 잘 모르겠는데 네. 그럼 국정원 편드는 건 아닙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가장 광범위하게 정보 수집을 하는 데는 경찰입니다. 경찰에서 특히 서울시경이 가장 크고요. 그게 네. 해서 우리 경찰청에 가면 기획정보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 다 수집이 돼서 거기서 저런 정보들이요 다 판단 분석이 돼가지고 그 다음에 정리가 돼서 그때서야 정보가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 정도 정보는 저게 지금 핵심 정보가 아니잖아요. 그냥 동향이잖아요. 저걸 국정원이 했다. 그런데 저걸 저렇게 취합을 하고 난 다음에 저걸 대비랑 마크를 안 붙여놓으면요 마구 돌 거 아니에요. 누구든지 복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제한하기 위해서 건 거지 저거 자체가 무슨 대단한 비밀이라서 건 게 아니다. 정보를 아는 사람들이 보게 되면은 저거는 마구 못 돌게 하려고 하는 거지 이게 대단한 비밀이 아니라는 걸 금방 알 겁니다. 그럼 이런 건 좀 차이가 있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제가 국가정보원이라고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면밀히 양승태 대법원장을 보니까 금요일 날 산에 간다면서 퇴근 시간보다 이번 일찍 하더라. 이런 거 문제입니다라고 보고하는 형식이 하나가 있고 이 내용을 보니까 그 내용을 문화일보라는 석간신문이 파악하고 이걸 좀 비판하려고 하는 보도를 준비했다. 그랬더니 대법원에서 좀 이러저러 했다고 해명을 하더라 하는 내용이 담겨 있거든요. 네, 그거 별거 아니잖아요. 진짜 사찰이라든지 이건 뭔가 하면은요. 자, 우리 죄송합니다. 우리 대법관께서 간첩을 만난다. 예를 들어서 그게 사찰이죠. 네. 그래서 그분이 어느 순간에 산에 간다고 쓱 하면서 변장해갖고 뭐 어디 누구를 만난다 아지트 간다. 이게 사찰이죠. 저런 걸 사찰이라 그러면 우리나라 언어 신문들 네. 우리 조 사장님, 전 사장님 언론사 출신인데 용어 이렇게 막 쓰셔도 안 됩니다. 이거 사찰한다고 함부로 쓰시는데 이렇게 해서 국민을 흥분시켜갖고 얻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 대신 궁금한 것이 있는데 일단 뭐
경찰이 됐건 국무총실이 됐건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됐건 행정부 공무원까지가 국한이 돼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은 입법부나 사법부 공무원은 좀 포함이 돼야 되는 건지 좀 이걸 좀 여쭤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대법원 공보실에서 네. 반헌법 행위다, 네. 진상이 규명되어서 반드시 책임을 처벌해야 한다라고 밝혔듯이 그것이 사소한 정보이든 간에 아니면 뭐 국가보안법을 위반하는 간첩을 만나는 사안이든 간에 네. 사법부를 행정부가 동향 파악하는 것조차도 문제가 있다는 걸 대법원은 강하게 어필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특히 잘 아시겠지만 이것이 정윤회 문건 사건의 초벌인 시중 여론이라고 하는 즉 네. 청와대 내에 청와대 공식 조직은 아니지만 검찰이라든가 국정원이라든가 경찰에서 파견받은 직원들로 특별감찰실이 있습니다. 예전에 만들면 사직동팀이라고 하는 네. 그 속에서 행정부에 있는 그 공무원들에 대한 감찰을 합니다. 네. 대통령의 국정과제를 각 부처에서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도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동향보고 형태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저것은 엄연하게 사법부에 대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법부 입법부는 삼권 분립 정신에 의해서 독립적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행정부가 사법부의 단순한 동향이라도 파악했다고 한 것은 이후에 다른 목적으로 변형되고 오용될 수 있었던 것이 그간 역사이기 때문에 저 문제만큼은 철저하게 금지되고 금지되고 막아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도 대법원도 그렇고 국회에서도 그렇고 저 문제를 가장 강하게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뭐 사실 뭐 양승태 대법원장이 등산을 좋아한다거나 아니면 뭐 금요일 날 이렇게 등산을 한다 이런 얘기는 좀 사실 익히 많이 알려졌고 네. 문건에서 보듯이 뭐 언론이 보도를 하기 직전까지 갔던 상황인데 이 문제는 이제 행정부가 이제 이런 사법부 간부 고위 간부들만 중심으로 약간 약점 꼬투리를 잡는 듯한 이 동향 보고를 하고 그리고 저때 시기가 가장 좀 애매한 시기가 저 문건이 만들어진 시기가 2014년 1월로 알려져 있는데 네. 그때 당시에는 이제 2013년에 국정원 댓글 사건, 박근혜 정부의 가장 치부가 될 수 있는 국정원 댓글 사건의 검찰 수사가 끝이 났고 이제 법원의 재판이 막 진행되고 있고 한참 진행되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런 시기에 이제 사법부 수장이나 아니면 주요 간부들의 이 약점이나 아니면 꼬투리를 계속 파악하고 있었다. 그리고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이 노트에서도 계속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그런 사법부의 동향을 계속 파악하고 사법부가 어떤 일을 하고 약점은 뭐고 이런 걸 계속 조사해라 이런 지시를 하는 것으로 봤을 때 저게 그냥 단순한 동향 파악으로만 볼 수 있을지 그런 의문이 들고 있습니다. 네. 자, 일단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일단 뭐 수사를 해야 되는 것인지 뭐 최근에 어제 나왔던 조한규 전 사장 얘기에서도 뭐 7억 원의 돈을 주고 부총리급 인사에 오른 사람이 있다는 소문이 돈다는 얘기 때문에 이게 만약 매관 매직 사건이 맞다면 수사해야 된다 이렇게 야당도 얘기하고 있는데 아직 뭐 그것만 가지고는 좀 수사하기 쉽지 않겠습니다만 뭐가 좀 나온다면 하지 말란 법도 없을 거예요. 아니, 우리도 기사 쓸 때 육하원 측에 따라서 조건이 돼야 하지 않습니까? 네. 듣는다고 다 써서 쓰게 되면 오보 나오고 굉장히 치명타를 입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도 확인할 때 육하원 측으로 확인하는데 제가 아는 한은 정보하는 사람들도 네. 다 확인이 들어갑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그런 거가 됐을 때 마지막에 정보로 나오는 거고 나머지 앞에 쭉 수집하는 거 가지고 이게 무슨 사찰한 문거리다 하는 거는 저는 지금 뭐 뭔가 피해의식이 있거나 아니면 정치적 목적이 있거나 아까 저기 첫 번째 화면에 나왔던 것처럼 청와대에 가서 뭐 경호실을 열어라 이렇게 하는 거. 물론 보안 손님이라는 이유로 특별한 사람들이 마구 들어가면 문제지만은 국가시설을 어떤 법을 지킨다는 사람들이 이렇게 마구 뭐 만드는 사람이 들어가고 하는 건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지금 어떻게 여론재판, 인민재판식으로 가는 이런 대한민국은 옳은 길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엔 5번째 소식입니다. 청와대 구조에 대한 얘기 이제 고민할 때가 분명히 됐습니다. 소개하겠습니다.